작년 한 해 동안 5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중 절반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위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목욕과 쓰러짐이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저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냄새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이 씻는 것과 제대로 씻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누칠 열심히 하고 때 미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혈류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관찰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0명 중 99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면서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건드려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이 막히고 림프가 정체되고 신경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일어설 때 어지럽고 다리가 붓고 평형 감각이 무너져서 결국 쓰러지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단순히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연구 끝에 5개의 황금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하루 단 5분, 이 5곳만 올바르게 자극하면 여러분의 몸은 기적처럼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20년 된 불면증이 사라졌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버렸고, 어떤 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멈췄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강력합니다. 이 5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72세 이정자님은 매일 깨끗이 씻으셨지만 욕실에서 일어설 때마다 어지럽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죠. 제가 보니 몸의 순환 핵심 부위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과 황금 부위 자극 루틴을 매일 실천하게 했더니 한 달 만에 붓기가 사라지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이정자님처럼 매일 단 5분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지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욕실에서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다리가 자꾸 붓거나 밤에 자주 깨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5가지 황금 부위가 어디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작은 공간에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위, 심장, 폐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따뜻하게 하고 자극하면 소화가 잘 되고 호흡이 편해지는 겁니다. 일본 장수 연구팀이 10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90%가 매일 손 자극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김영호님은 늘 손이 차가워서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식사를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배가 아파서 잠을 설치곤 하셨죠. 그런데 매일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손에 흘려보내고 양손을 서로 비비며 합곡혈을 5초간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위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에도 속이 편하고 소화제 없이도 잘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손에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양손을 서로 치면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혈을 5초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손끝까지 따뜻해집니다. 다만 손이 너무 차가우면 무리하게 주무르지 말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할 수 있거든요. 요즘 손끝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제 다리 뒤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 바로 오금입니다. 이곳은 다리의 배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의 중심이죠. 오금이 막히면 다리가 붓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까지 약해집니다. 독일의 림프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 단 1분간 오금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2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성자님은 다리가 붓고 걷기가 힘들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패이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죠. 그런데 매일 샤워 중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간 흘려보내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동네 산책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샤워 중에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금은 생각보다 예민한 부위거든요. 혹시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그렇다면 오금이 막힌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목욕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상체와 하체의 혈액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림프절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죠. 사타구니가 막히면 하체로 가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일본의 면역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면 면역력이 70%나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위라는 거죠. 광주에 사시는 74세 조정남님은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하체가 차갑고 무거워서 낮에도 활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따뜻한 물을 좌우 사타구니에 각각 30초간 흘려보내고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물을 좌우 사타구니에 각각 30초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온기 중심으로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는 림프절이 있는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하체가 차가운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제 목 뒤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액의 통로입니다. 이곳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어지럼증과 건망증이 생깁니다.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목덜미 근육이 굳으면 뇌혈류가 3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치매와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이금수님은 손주의 이름을 자주 잊으셨습니다. 방금 한 말도 기억이 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았죠. 가족들은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간 흘려보내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기억력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세요. 이때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온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목덜미는 뇌와 가까운 부위라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요즘 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자주 멍하신가요? 그렇다면 목덜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치를 짚어보겠습니다. 명치는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는 자리로 수면과 소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치가 굳으면 숨이 얕아지고 잠이 오지 않고 소화가 안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명치 근육이 굳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불면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최은정님은 20년 동안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 2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매일 목욕 후 따뜻한 손바닥으로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문지르고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가 활기차다고 하셨어요. 목욕 후에 따뜻한 손바닥으로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문지르세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하세요. 이때 공복이나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밤에 자주 뒤척이시나요? 그렇다면 명치를 관리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5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몸의 순환이 열리고 밤에 숙면이 찾아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효과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안전 습관과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노인 낙상 사고의 3분의 1이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매년 2만 건 이상의 욕실 낙상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들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욕실 입구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벽에 손잡이를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 샤워 중에 균형을 잡을 때, 일어설 때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흡착식 손잡이도 나와서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손잡이 없이 욕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설치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손잡이 하나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목욕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수면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사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너무 미지근하면 순환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사 직후나 술을 마신 뒤 목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모인 혈액이 갑자기 피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뇌졸중학회에서도 식후 2시간 이후 맑은 정신 상태에서만 입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욕할 때는 발부터 적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몸 전체에 물을 끼얹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발에 물을 적시고 다리, 배, 가슴 순서로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시간대에 목욕하실 계획이신가요? 시간을 정해두고 루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두운 조명에서는 시야가 흐려져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밝은 LED 조명을 설치하고 특히 바닥과 손잡이가 잘 보이도록 각도를 조절하세요. 야간에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 불을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지니까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죠. 목욕 전후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욕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집니다. 목욕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목욕 후에 또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욕조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앉은 자세에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노년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어선 후에도 손잡이를 잡고 몇 초간 균형을 잡은 다음 움직이세요. 목욕 중에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욕조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속 있으면 위험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욕실과 탈의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은 따뜻한데 탈의실이 차가우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미리 욕실 문을 열어두거나 탈의실에 소형 히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목욕 용품도 안전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비누나 샴푸가 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용품은 손이 닿기 쉬운 높이의 선반에 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세요.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즉시 닦아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목욕 전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욕실에서 쓰러지면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욕실 근처에 두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최근에는 스마트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안전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 수명의 길을 엽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적절한 시간과 온도, 물 마시기, 천천히 움직이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의 5부위,
손,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를 올바르게 씻고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낙상과 치매,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생생한 진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막히고 몸의 에너지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다리가 붓고 잠이 오지 않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어지럼증이 생기고 욕실에서 미끄러지고 결국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방치하면서 점점 큰 문제로 커졌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손을 따뜻하게 하면 소화가 좋아지고 오금을 풀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사타구니를 관리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목덜미를 풀면 기억력이 또렷해집니다. 명치를 마사지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5분 투자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이정자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요양원 입소를 취소했습니다. 70세 김영호님은 소화제 없이도 편하게 지내십니다. 67세 박성자님은 손주들과 산책을 다니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밤 목욕할 때 따뜻한 물 5분만 투자하세요. 손,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를 순서대로 풀어주면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다리 붓기가 빠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3달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가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삶의 질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5부위와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물 마시는 시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순환이 최대로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온도의 물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5가지 부위 중에서 어떤 부위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손인가요? 오금인가요? 아니면 명치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욕실에서의 5분,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5분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